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평양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푸틴 환영글 외치며 러시아와 북한 국기를 흔들고 꽃다발을 들고 평양의 넓은 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푸틴과 김정은은 각자의 대표단을 소개하고 러시아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후 두 지도자는 오픈톱 리무진을 타고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푸틴의 이번 방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깊어지는 협력관계를 상징하며 특히 서방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두 나라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김정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는 팬데믹 이후 다른 세계 지도자를 평양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서울과 워싱턴은 북한의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은 최근 몇 달 동안 공격적인 발언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3명의 직장 여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들이 왜 출산 장려 정책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룹니다. 조이스 자오, 29세, 프로젝트 매니저. 베이징의 작은 기술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승진을 기대했으나 아들을 임신하면서 경력에 제동이 걸림. 육아 휴직 후 돌아왔을 때 새로운 상사는 그녀에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함. 결국 회사를 떠나 더 큰 기술 회사에 입사. 남편은 둘째 아이를 원하지만 자오는 관심 없음. 이미 충분히 바쁜 일상. 자신의 경력과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 사용. 거출레이, 32세, 인플루언서. 항저우의 은행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 덜 부담스러운 직장으로 전환. 새로운 직장은 만족스럽지 않고 급여도 크게 줄어듦. 딸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인플루언서 활동 시작. 현재 인플루언서 활동이 본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줌 자신의 부모가 희생했던 것을 보며 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이점을 느끼지 못함. 탕핑주안, 36세, 금융 매니저. 옛날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아래서 자라며 부모의 전적인 관심을 받음. 수학을 전공하며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 도전. 현재 광저우의 금융회사에서 팀을 이끌며 남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림. 선전에서 새로운 직업 기회를 고려 중이나 가족의 반대에 부딪힘. 둘째 아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둠. 세 여성이 각자의 경력을 중요시하며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재선 도전. 현재 상황. 27개국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브뤼셀에서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이사회 의장 및 외교수장의 선출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내 극우 세력의 부상,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거 가능성, 기후변화,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이 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1. 이 별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장관 출신. 유럽 국민당, PPE, 사회민주당, SND, 리누 유럽 등 여러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 네덜란드 총리 마크 루테는 그녀를 훌륭한 후보로 평가. 2. 기타 인사. 전 포르투갈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는 유럽이사회 의장으로 유력. 카자 칼라스는 유럽 외교수장으로 거론됨. 유럽의회 의장은 PPE와 SND 간에 나눠질 가능성이 있으며
로베르타 메촐라는 2년 반 동안 직을 유지한 후 사회주의자에게 자리를 넘길 예정. 발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브뤼셀 회의 때까지 1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재선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의 재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의 다른 주요 직위들에 대한 합의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소유의 석탄 운반선 투턴 침몰 소식. 공격 및 구조. 2024년 6월 12일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과 폭탄 탑재 원격 조종 보트의 공격을 받은 후 석탄 운반선 투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됨. 투터의 승무원들은 미국 군대에 의해 구조되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 그룹으로 옮겨짐. 상황 업데이트. 영국 해상 무역작전 UKMTO에 따르면 투터의 마지막 위치 주변에서 파편과 기름이 발견됨. 한 승무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당시 엔진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후티 반군의 공격. 투터는 후티 반군에 의해 공격당한 두 번째 선박으로 첫 번째는 3월 2일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침몰한 영국 소유의 루비마르였음.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부터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들을 공격해왔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 다른 피해. 지난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탈리아로 목재를 운송 중이던 팔라우 국적의 우크라이나 소유, 폴란드 운영의 버베나도 심각한 피해를 입음. 버베나의 승무원들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배를 포기하고 탈출했으며 현재 아덴만에서 표류 중임. 무역 영향. 이 공격들은 글로벌 무역을 방해하고 있으며 선박 소유자들은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긴 항로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항로에 3,500해리, 약 6,500km를 추가함.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계획 승인. 배경. 가자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국경 교전이 매일 이어지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계획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함. 헤즈볼라와의 충돌.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헤즈볼라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등의 영상을 공개하며 심리전을 벌임.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 1일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함.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 인근에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발생. 미국의 중재 노력.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계획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를 종식시키려 함. 바이든의 제안은 6주간의 휴전과 인질 교환을 포함. 이스라엘 내 반응.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과 인질 위기 처리에 대한 비판에 직면. 수천 명의 시위대가 조기 선거와 인질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예루살렘에서 시위 중 유엔의 입장. 유엔 인권수장은 인도적 지원 접근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국제 인권에 대한 무시와 사망, 고통에 대해 경악한다고 발표. 미국, 네덜란드와 일본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강화 압박. 배경.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을 상대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수출 정책 책임자가 네덜란드 정부와 회담 후 일본을 방문할 예정. 기존 조치. 미국은 2022년에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을 처음 도입. 2023년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정책에 맞춰 수출을 제한함. 일본과 네덜란드의 역할. 일본은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포함된 23종 장비의 수출을 제한.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심자회선, DUV,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함. 추가 조치. 미국은 현재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 11곳을 추가로 제한 목록에 올리는 것을 논의 중, 현재는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를 포함해 5개의 공장이 제한 목록에 올라 있음. ASMR 관련.
미국은 ASML이 중국에서 일부 장비를 서비스하는 것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차단할 권한이 없음. 중국의 반응. 중국 대사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 작년에 제재를 받은 중국의 통신 대기업 화웨이는 첨단 칩이 탑재된 메인 60% 휴대전화를 출시하여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부흥을 상징. 가자지구 구조대, 치명적인 공습 보고, 아잇 기간 동안 충돌 완화. 공습 및 사망자. 6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중부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함. 이스라엘군은 주말 동안 군사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를 휴전글 발표했음. 가자지구 상황.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 인근에서 공습이 발생하여 가족주택과 상업 건물이 타격을 입음. 아라우다 병원은 6명의 사망자와 15명의 부상자를 받았다고 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라파에서 군사작전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발표. 비판 및 시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위기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조기 선거와 인질 협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휴전 중재 노력은 몇 달째 교착 상태. 전반적 피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에서 1194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잡힘.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37,372명이 사망. 대부분 민간인. 국제 반응. 유엔 인권수장은 국제 인권에 대한 무시와 상상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에 대해 경악한다고 발표. 유엔은 인도적 지원 접근이 크게 방해받고 있다고 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 계획을 촉구하며 이 계획이 폭력을 끝낼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 현지 주민의 어려움. 디르 알발라에서 임시 텐트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 알리 하산은 이번 아이가 이전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하다고 토로. 추가 상황. 헤즈볼라와의 국경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6주간의 초기 휴전과 인질 교환을 포함한 계획을 촉구.